반갑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올리면 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조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1980년 광주 민중항쟁 한복판에서 시민협상대표를 역임하였고요. 이후 시민사회운동에 전념했습니다. 특히 환경운동,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사회가 매우 부정부패가 심하다. 특히 공직사회에 대해서 많은 부정부패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서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는 정치 쪽이 좀 개혁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실천적 삶을 살아왔다. 이런 것을 좀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특정 후보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강서에 지금 출마한 후보 중에는 친박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후보는 당에서 내리꽂은 후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보를 보니까 재산은 1억 3천인데 세금은 8억 7천 정도를 내고 또 보통 사람들이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죠. 벤츠에 BMW에 외제차를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굴리면서 강서가 많이 서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저는 그런 서민의 삶을 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강서 지역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강서는 지역적으로나 인구 분포 면에서나 서울에서 굉장히 거대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여전히 개발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디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이런 현상이 빚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 지역을 거쳐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어찌 보면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서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의 그 공천 과정에서 특정 당의 경우에 어떤 현역 의원을 두고 내치기를 하는 아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강서 유권자들에 대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름 아니지요. 지금 후보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적어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존중돼야 하는데 적어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성숙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더구나 그 정당이 아주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강서 지역의 유권자를 무시한 행태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횡포에 맞서서 강서로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획기적 사건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 공약을 걸어서 지켜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
우선 국회의원의 특권을 좀 제한하고 싶고 폐지하고 싶고 그런 얘기죠. 제한하고 싶은 것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경우 이것은 좀 제한이 돼야 된다. 사실 이건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인데 어찌 보면 이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권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폐지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입법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된다. 그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뭐 국정원 같은 이런 기관에 내재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국회가 많은 특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2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아는 국회의원조차도 없습니다. 왜? 혜택만 그냥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서 지역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개발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강서에 400m 트럭이 있는 종합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두 번째 정도. 이런 지역인데 400m 트럭 하나 없는 체육시설이 빈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순 체육시설이 아니라 문화가 숨쉬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물건이 아니죠.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어찌 보면 삶을 같이 영위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물기본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강서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골목 상권이 붕괴되면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은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이 정이 넘쳐나는 삶의 활력소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곧 삶의 질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들의 대형마트라든가 이것의 진출을 저는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비록 고달프지만 정이 넘쳐나고 또 윤기가 나는 그런 강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적어도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방역 체계가 잘 돼서 막 호평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한 이런 재난에 대비한 방역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치밀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개개인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유수한 국가들이 선거를 연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영국, 독일이 선거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 도쿄는 올림픽을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는 연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2m 이상 간격을 두고 생활해라 라고 하면서 선거는 연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장기화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위험한 일련의 행위들을 거대 양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촛불 아닌 횃불을 들고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정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이런 것을 6.25 때도 선거를 했는데 6.25 때하고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국가가 국민을 위한 양당,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 방역 대책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결국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간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 보완 형태로 등장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어찌 보면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모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됐든 더 작은 단위 마을이 됐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핵심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해가 충돌하는 것을 서로 공유해서 거기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작금의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 양당들의 충돌, 편가르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런 미디어를 생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어찌 보면 돈뿐만 아니라 더 작은 단위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것을 예를 들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도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 마구잡이로 또 뭐 신고제가 됐건 허가제가 됐든 해줘서는 안 되겠잖아요. 적어도 일정의 어떤 요건을 갖출 경우는 그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거기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을 공동체에서 생성되는 미디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같이 고민하고 또 아픔을 나누고 희로와 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진데 저는 강서에 출마하면서 강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씩 향상시키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거대 양당의 정치적 행포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거대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범태가 그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호 8번 저 김범태에게 여러분의 아낌없는 표를 주셔서 8번을 찍으면 팔자가 활짝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